자, 45쪽 둘째 단락. 한 번 잘못 알아 마음이라고 인정하고는 한 번 잘못 알아 마음이라고 인정하고는 내 마음이라고. 이 말을 긍정한다면은 한 번 잘못 알아 내 마음이라고 인정하고는 마음이 내 마음 내지는 마음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이 마음이 결코 내 몸속에 있는 줄로 착각하여 이제 처음에 사람들 마음 생각할 때 통상 몸속에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죠. 이 내 몸뚱아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착각하여. 근데 우리가 좀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이 몸뚱아리 중요해. 바깥의 공기도 중요해요. 공기 없으면은 내가 생존하지 못하잖아요. 공기는 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안에 도는 피나 바깥에 있는 공기나 내가 이 피가 돈다고 하더라도 음식 안 먹으면은 영양소가 없으면 굶어 죽듯이 외부하고 교섭을 하지 않으면 난 생존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조차도 이렇게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이 그냥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그렇겠죠? 마음은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 같은 의식도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존재하고 뭐냐면 교섭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공부하면 조금 알겠지. 그럼 마음이 조금 넓어집니다. 그죠? 어, 그까지만 맛보고 그냥 다 간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착각하여 이 몸이나 밖에 있는 상가강, 허공과 대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오묘하게 밝고 참된 마음속의 물건임을 알지 못하니 그런 원경의 주장입니다. 비유하면은 맑고 깨끗한 백천의 큰 바다는 버리고 오직 하나의 들뜬 물거품만을 바다 전체인 양 잘못 인식하여 눈앞의 조수를 보고 바다 전체를 다 알았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옛날 사람들의 바다에 대한 생각이지. 어, 화엄경 십지경에 보면은 십지품에 보면은 뭐냐면 바다의 10가지 비유에서 보면 점점 깊어지고 그다음 바다에 가면 많은 신기한 동물들, 생물들을 만나며 바다는 삿된 것을 다 시체를 물가로 밀어버리듯이 삿된 것을 밀어버리고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10가지 비유에. 아주 좋은 비유죠. 좋은 비유인데 여러분 바다 파도는 왜 생겨요? 조수간만의 차 이유가 됩니다. 파도는 우리 눈에 보는 우리 관상이라는 영화 있잖아. 송강호 주인공으로 나오는 관상 마지막 장면에 뭐라 그래요? 응? 당신이 그렇게 관상 잘 보는데 왜 당신이 그 장면을 못 봤냐니까 나는 파도를 봤지 바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대사가 명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통상 이제 파도는 바람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다의 흐름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보통 파도라고 부르는 파랑도 있고 좀 전에 조수간만이라는 것도 있고 해류도 있어요. 큰 배 범선들이 타고 다니는 게 해류 타고 다니잖아. 이제 이게 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왜 일어나느냐? 바다에 원래 그 모양이에요. 안 그러면은 바다라는 것 자체도 어떤 이유에 있어서 생겼을까? 어떤 이유에 있어서 생겼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옛날 사람들이야 바다가 최종적 산물이지. 원인이죠. 원인이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파도는 근본적으로 바람에 의해 생깁니다. 바람에 의해 생기고요. 조수간만은 인력, 소위 해서 달과 지구의 관계, 태양과의 관계, 인력에 의해서 조수간만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해류 같은 경우는 큰 바람, 지구가 자전하고 하면서 일으키는 공기의 흐름.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지리 시간에 편서풍 배웠잖아. 무역풍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항해할 때 편서풍을 타고 가고 무역풍을 타고 가고 옛날에 범상 큰 그 도시 달린 배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죠. 요즘 요트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그 바람을 타고 다닌다면 항시 불어 그 바람은 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해류가 생기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하는데,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돌아요? 그럼 뼈다귀 기울어져서 돌아. 기울어져 23.5도가 기울어졌다 그러잖아요. 기울어졌거든. 왜 기울어졌을까?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가설입니다, 가설. 근데 이 가설을 싹 다 동의를 하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뭐냐면은 화성만한 행성이 와가지고 뻥 부딪혀요. 똑바로 돌던 놈이 부딪히니까 틀어진 거야. 틀어지면서 그때 파편이 나가지고 달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했는데 최근 연구 결과가 이 일이 3시간 만에 생겼다. 뻥 쳐가지고 달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달로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돌기 시작한 게 3시간 만에 일이야. 3시간 동안 이 일이 벌어졌다고. 최근 연구 그 결과가 영국에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어떤 놈이 꽝 부딪혀가 지고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계절입니다. 계절. 이 똑바르면은 계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적도 무구는 뜨겁지. 여기 갈수록 춥잖아. 근데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겠지. 왜? 햇빛을 더 많이 받을 때도 있고 덜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소위 자전축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거에 의해서 바다는 20억 년 정도, 15억에서 25억 년 정도의 지금의 현재 현행의 바다로 안정됩니다. 물론 기온차, 지구가 뜨거웠겠죠. 기온차에 의해서 식으면서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생겼단 말이야. 자, 이런 이야기를 옛날 사람들 정보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지. 그래서 뭐냐면 최종적으로 바다는 고요하다. 그 고요는 원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무리 파도가 쳐도 바다는 그 고요함을 잃지 않나니 하면 이게 무슨 설법 같잖아. 어. 그렇지만은 이 고요는 실은 알고 보면 바다 자체가 고요한 것이 아니라 우주로 따지면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그러니까 이 태양계 자체도 굉장히 무질서한 건데 이 무질서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움직임의 뭐냐면은 질서적 형태가 생겼을 때 지금 이 태양계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질서에서 질서로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무질서, 무명에서 질서, 행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무질서의 움직임도 있겠지. 근데 이 움직임은요 혼란이지. 근데 질서 속에서 움직임은요, 질서 속에서 움직임은 혼란은 아니고 질서가 있잖아. 그걸 갖다 우리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무상에서 무질서의 무상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라는 것은 무질서예요. 윤회라는 것은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있는 거야.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냐 무질서에서 질서로 와서 그 질서에서 생기는 것이 그다음 무명행식, 생명. 큰 이야기로 하면 생명. 그 안에서 이제 마음. 생명은 항상 생명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식이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옛날 사람들이 이 정보를 몰랐죠. 오늘 우리가 과학적 관측이나 이제 발견에 의해서 이런 정보들을 쭉 잔뜩 가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능경 다시 써야 돼, 안 써야 돼? 다시 써야 돼. 그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비유의 정보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무명행식 했잖아. 이게 누구 언어요? 부처님 언어죠. 뭔지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자연을 바라보고 가지는 통찰하고 깨달음의 통찰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고 가지고 있는 통찰과 깨달음의 통찰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에요? 무명이죠. 무명이라는 것은 어리석다고 해서 우리가 저열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마음은 주체가 없어요. 그냥 아직 자기 정체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배고프면 엉애 울고 시에도 엉애 울고 뭐하고 엉애 울고 막 그 안에 마음은 뭐냐면은 별거 없어요. 지 불편하면 울고 안 불편하면 편안하고. 생존에 있어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예? 생존에 위협받으면 두렵고 예? 위협받지 않으면 편안하고 딱 두 가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에서 이 복잡한 게 온 거야. 그런데 실은 뭐냐면은 그 어린애의 마음이라는 것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편안한가 예? 편안하지 않음 매사에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도 이미 어떻게 마음은 무질서이나 질서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지. 인간 삶이라는 부모라는 생명 안에서의 생존이라는 질서 안에 들어왔잖아. 근데 그 생존 안에서의 질서에서 생존에 익숙하기 전까지는 어떤 마음? 무명의 마음이지. 아이가 천진하다는 건 나 인정해요. 천진하다는 이야기가 요즘 말로도 이야기하면 천진하면요 깨끗한 거 아니면 바보입니다. 그죠? 어. 순진하다는 이야기 여러분 남편들이 순진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순진해가지고 뭐 누구 이야기 다 듣는다 다 듣고 온다 뭐 좋겠냐고 아니지. 어. 그러니까 그렇듯이 어린 아이들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무명입니다. 무명이라는 건 무질서 마음의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균형이 안 잡혔어요. 근데 그것이 성장하면서 잡히겠지. 성장하면서 그 성장도 여러분 똑같이 정자와 난자가 맞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다 다르잖아. 이 다 다른 이유가 뭐죠? 에? 부모한테서의 뭐냐면 선천적 유전 형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부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달라요. 어 아니 똑같은 엄마 아들 자식인데도 아니 아빠 아들 자식인데도 엄마 아들 자식 아빠 아들 자식인데도 성격 다 다르잖아. 에? 그렇게 다른 이유가 뭐냐니까 단순히 엄마 아빠의 뭐냐면 영향력의 입지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형태가 잡히고 뭐 잡히고 우리가 태아 안에서도 세포 분열이 엄청나게 된다 했잖아요. 세포 분열 해가지고 세포가 늘어나는 속도가 거의 우주 빅뱅의 속도하고 맞먹습니다. 우리가 그냥 팝콘 튀기듯이 뻥뻥 터져요 안에서. 근데 그게 실은 우리가 그게 미세한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예? 아니 세포와 세포가 만나가지고 지금 10달 만에 이 덩어리를 만드는데 뻥뻥뻥뻥 터지는 거지 거의. 세포 입장에서 보면 세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10달 만에 거대한 물체가 된다는 거는 예? 2kg든 3kg든 큰 애 장래 하는데 그거 가지고 된다는 거 엄청나게 뻥뻥 터뜨린 거잖아. 그렇게 와서 뭐냐면은 아니 어린 아이 모습은 아니 애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누구 닮았어요 물어보면 누구 닮았어요? 나는 뭐 전체가 다 인간 닮았더라. 특정하지 못하겠더라고. 최초 그냥 애가 나왔을 때는 다 걔가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애들 바뀌고 얘가 누구 집 아이처럼 똑같이 생겼으면은 닮았으면은 이게 바뀔 리가 있나? 가다가도 잘못 들고 가도 이거 내 애 아닌데 이러고 다르게 들고 가지. 어? 안 그렇지. 그래서 뭐 그냥 애들 가면 뭐 이래 발에 그냥 다 묶어 놓잖아. 어. 그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특정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되듯이 뭐냐면 처음에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 이게 진짜 도대체 뭐가 되는지 모르게 막 일어나다가 야 이놈이 팔이 되고 이놈이 다리가 되고 이놈이 위가 되고 이놈이 폐가 되고 예? 라고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예?
굉장히 처음에 무질서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질서를 찾아가듯이 그렇게 질서를 어느 정도 찾아가는 것이 행위고, 그럼 뭐요? 생이라는 것은 질서를 완전히 찾은 거잖아. 어느 정도 객체로서의. 예? 그럼 노사는 뭐요? 다시 무질서로 가는 거지. 노사라는 거는 다시, 아니, 생주이멸 하는 뭐냐면은 자연계도 어떻게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업이라고, 움직임이라고, 그게 무상이고, 이런 통찰을 가진 게 불교요. 무상이라는 말 안에, 무명행식이라는 말 안에, 생노자라는 말 안에, 대충 바다로 뭉갤 일이 아니라는 거야. 에? 본 마음으로 뭉갤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은 뭐 이렇게 묘사해가지고 은유해서 바다와 같이 참 넓은 마음, 고요한 마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듣기는 좋지. 여러분 봄에 나뭇잎 파릇파릇하고, 예? 막 생장, 이제 가을이라서 뭐 그걸 상상해 봅시다. 생장할 때 우리는 보면서 넉넉하게 보지. 저도 봄 중에 왜 그다음에 4월 초 실록 이랬을 때 연두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연두일 때의 산색을 너무 좋아해서, 다 모든 인간들이 다 좋아하지 그 색을. 그래서 산색을 너무 좋아해서 그때는 산에 자주 갑니다.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을에는 올라가야 되고, 그때는 산 보러 갑니다. 그냥 색이 너무 좋아서. 꽃색보다는 그게 더 좋더라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래서 그럴 때 막 나는 좋게 보는데 미세하게 보면 그 안에요, 예? 나는 좋아요. 그 안에 또 생존의 투쟁이 있는 거야. 예? 생존의 투쟁이 있죠. 이놈 저놈 벌레들이 그냥 막 튀어나오는데, 그 튀어오는 벌레나 내지 나뭇잎 이런 걸 내가 미세하게 다 볼 수 있다면은 연두로 마음이 푸근할까? 이게 뭐야? 지저분할까? 내가 그걸 다 볼 수 있다면은 이게 뭐야? 지저분할 수도 있을 것 아니요. 그냥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생존을 이루는 놈은 몇 놈 안 되지. 그 많은 놈들이 꿈틀꿈틀 거려가지고 그래도 생존이라고 생존의 문턱에서 그냥 나자빠지는 놈들이 엄청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한 개체로서 생존한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거머쥐는 생명체가 몇이나 될까? 굉장히 소수입니다. 굉장히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은 원하게 어떻게 복잡되면서 무질서입니다. 왜 이런 것을 몰랐냐? 옛날에 관측 기술이 없었거든. 그런 발견들이 안 됐거든. 그래서 막연하게 자연은 어떻게 그렇고 좋은 것으로, 뭐 노장도 마찬가지고, 불교 안에서 여러 가지, 동아시아 문화를 뭐냐면은 접목한 장면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나, 우리가 알고 보면은 부처님의 냉랭한 말씀, 무명, 행, 식, 이게 맞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처님 통찰은 대단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막 자세히 하기보다는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니까 소위 의식적 마음이 있고, 이제 분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이 있고, 분별하는 마음에 있어서 나누는 마음에 있어. 나와 너를 나누는 여러 가지 마음, 뭐냐면 양상을 하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식, 그 뭐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유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유. 나의 존재. 그러니까 어떤 존재이냐. 지금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차별된 세상을 원하지 않아요. 차별된 세상을 원해요. 불교 가르칠 때는 차별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차별을 다 좋아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길 바라죠.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길 바라요. 내가 더 잘 살길 바라요. 내가 더 잘 살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침은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분별이라고 가르치고 무분별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다 차별 가르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놈들 다 차별하려고 그러지. 응? 호산 스님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유튜브 찾다 보니까 네 얼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고 뒤에 배경이나 이거 좀 개선시키고 할 수 없냐고. 아니, 난 뭐 그런 생각 별로 없고, 뭐 이것도 내가 이 노트북으로 그냥 영상 녹화하는 거라 편해서 하는 거지. 무슨 유튜브 장비 갖다 놓고 카메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난 안 할 거라고. 귀찮은 일은 나 별로 안 좋아해서. 너는 더 안 하겠지만은 나는 덜 안 해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뭐, 그렇게 하기는 아깝던데, 어쩌고, 뭐, 이야기를 합디다. 그 이야기로만 한 30분 또. 그 사람은 전화하기 잡으면은 보통 1시간 반은 하는데, 30분 만에 끊었어요. 어쨌든 간에, 어, 다 차별을 지으려고 그러지. 에? 뭐, 무분별이 어디 있어요. 세상 무분별인 것 같지만 사람들의 욕망은 다 차별 지으려고 그러지. 그 차별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 유입니다. 유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개성이죠. 개인적인 거죠. 여러분 다 있잖아요.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요교, 세교, 무세교 그거는 통칭 우리가 공부하려니까 그런 범주를 이야기했을 뿐이고, 어? 다 여러분들 유지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유하는 데 있어요. 마음이 있지. 유하는 데에 마음만 있대요. 차별진 마음만 있대요. 그건 실전적 마음도 있대요. 실전적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 실전적 마음이 소위 이야기해서 아니 내가 이건 알겠지만은 이건 아니야라는 자존심이 최고의 보루라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어? 사람마다 아니 강아지도 주인한테 배워가지고 어떨 때는 삐지고 개 보고 삐진다 그러대. 그냥 개가 삐질 능력이 있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한테 영향받으면은 그런 뭐냐면 흉내나 내지는 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람이 삐지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여러분, 사람 삐지면은 얼마 정도 말 안 해요? 어명진 한번 삐지면 얼마 정도 말 안 하노? 개가 삐지가지고 며칠 동안 말 안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뭐 하나 주면 그냥 꼬리시고 달달달랑 올까요? 그냥 걔 삐진 거 아니라니까. 어. 그러니까 그래도 삐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뭘 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실존적 마음. 존재는 드러나가지고 나한테 외향적으로 평가되고 돋보이고 싶고 뭐냐면은 잘나고 싶고 질투하고 하는 마음이 이 유호의 마음 같으면은 이 안에 실존적 마음은요. 그거는 내 진짜 실존 자존이라 상처받기 싫은 마음, 최후의 보루와 같은 마음이 있거든. 그런데 그제 저 뒤에 내가 청소기 돌리다가 거미 한 마리가 청소기 막 빨아들고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나 이게 살려주려고 요걸 잡는데 나는 살려주려고 하는데 걔는 그 살려주려는 마음을 아느냐고 막 도망가잖아. 결국 내가 이 다리 하나 잡아가 이렇게 밖 창밖으로 내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창밖으로 내주면서 이게 살려주는 건지 지가 알아서 죽으라는 건지 헷갈리더라고. 왜냐하면 걔가 살기 좋은 환경은 요한이지 지금. 요한이잖아. 그래서 밖에 내보면서 이게 좀 이거 이상하다 내가. 그래서 일단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말았는데 막 살라고 하잖아. 예? 그 거미한테도 뭔가 위협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살라고 막 그 위협적인 현상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게 생존의 마음입니다. 실존의 마음은 달라요. 자존심하고 다르다고. 예? 그 생존심이라는 게 사람들한테는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예? 안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날 이유가 없잖아요. 나 편안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생명 차원의 마음이 있댔죠.
생명 차원의 마음의 본능이라고 이야기하지. 어? 본능.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번식하려는 어? 마음. 그건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생명체의 본능은요, 그 생명체 스스로가 알지를 못해요. 그걸 우리가 잠재의식 내지는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지금 의식과 차원이 다르니까. 어떤 것들을 환경에 노출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추론될 수 있는 마음도 있지만은, 아, 이거는 추론, 아니,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마음이 생명의 마음입니다. 그죠? 생명. 아, 그 안에 또 어떻게요? 윤회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따지면은, 불교적 마음으로 따지면은, 요렇게 다양합니다. 마치, 마치, 가만히 있는 바닷물이 물때가 되면 빠졌다 들어왔다가 하는 것이 달의 영향을 받잖아요. 예? 지구가 자전하고 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류가 있듯이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파도가 바다의 움직임에 다가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관측되는 파도 같은 마음도 있지만 관측 안 되는 여기서 뭐 조류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옛날 사람들이 조류가 뭐 달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뭐 그렇게 되는 줄 알았냐고. 보름달 뜨면은 아 그래서 달의 영향은 추론을 했겠구나. 어? 해류 발견할 때까지는 한참 걸렸어요. 해류를 발견해 가지고 대양 항해가 가능했거든. 해류를 발견하고 편서풍, 무역풍을 발견하고 하고 난 다음에 범선들이 생겨가지고 해양 진출이 가능했어요. 해양 진출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바람이나 물때는 알았어도 큰 바람 이런 걸 몰랐지. 뭐 이순신 장군만 해도 그런 거 알았겠나. 몰랐지. 그러니까 나중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 그냥 무적함 돼가지고 그냥 예? 그때는 그 우리가 에스파냐 이쪽 스페인 그다음에 뭐 이태리 뭐 이쪽에서 그냥 대양 항해를 해가지고 신대륙도 발견하고 뭐도 발견하고 막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영국이 이제 배를 보내가지고 막 그렇게 되고 하는 것이 최근 일이라고. 최근 일. 아,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어쩌느냐.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익숙하게 문명화시킨 것들이 아주 최근 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 마음에 비유하자면은 이 바다의 비유는 우리가 듣기에는 참 좋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관찰하고 내 마음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그 적어도 여러분들 맨날 바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존재의 마음. 존재의 마음이죠. 그래도 그래도 예? 바라는 거 말고 아, 이건 꼭 지켜야 된다는 마음은 실제로 자주 오래가 살고 싶어 하는 바람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생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마음 안에서도 이렇게 복합적인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마음은 조건에 의해서 다 일어납니다. 어. 생명의 마음도 어디서 어느 조건에서 일어났어요? 무질서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왔을 때 그 질서에 영향받는 게 생명의 마음. 생명의 마음도 어디에 행에 뭐냐면 영향을 받습니다. 적어도 우리네 마음은요, 이 지구 환경에 속한 마음입니다. 지구 환경을 벗어나서 초월적 마음을 아직까지 인간은 사유를 통해서 그 초월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대다수 모든 생명체는 어느 안에 요 한 안에서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거죠.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행이 어떤 행위냐에 따라서 식은 달라지겠지. 부처님 가르침은 무명행식이잖아. 행이 어떤 행위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지. 근데 그 행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행 자체를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무명에 의해서 달라지겠다. 무명이 명지가 되어야 달라집니다. 무명이 명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지혜에 의해서 행이 달라진다.
지혜에 의해서 행이 달라져서 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물론 하기는 어렵다마는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 하지 마세요. 본래 마음 뭐예요? 무명입니다. 무질서. 본래 마음은. 그 무질서 상에서 이 무질서가 어떤 에너지가 촉발되어서 질서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의 무질서 상태에서 촉발되는 그 에너지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질서는 정해지는 겁니다. 그 무질서 상에서 에너지가 지혜입니다. 어떤 에너지 하는 게. 자, 이까지만 잔소리 합시다. 자, 오직 하나의 들뜬 물거품만을 바다 전체인 양 잘못 인식하여 눈앞의 조수를 보고 바다 전체를 다 알았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본마음 참마음 하면서 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 돋보이려고 하는 거 다 차별심이요. 에? 분별심이고 본마음 참마음 하는 것 같으면은 사람 그렇게 더 안고 뭐냐면 사람들과 같이 동사섭 더 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입으로만 본마음 참마음 계속 선언적으로 이야기해봐야 세상 안 달라져. 왜? 왜 안 달라지느냐? 예. 그 이야기 자체가 이미 분별이자 욕심이기 때문에. 본 마음도 욕심이요. 본 마음도 마음의 근원이 이것이라는 욕심. 그러므로 너희들은 곧 미혹한 가운데서도 배나 더 미혹한 사람이니 마치 내가 손을 들인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가엾은 사람이라고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또 해놓고 아이 능은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논조로 갈 것 같아서 여기 계속 갈 수가 있나 싶어. 걱정도 되고 어쨌든 해봅시다. 중간에 읽다가 지치면은 부처님 6년 고행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듯이 우리도 어느 정도 해보다가 아 이건 아닌데 큰 대반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경들이 두 가지 있는데 그걸로 돌아가든지. 자, 이분은 참된 성품 되다로 가는 곳이 없다. 아나니 부처님께서 자비로 구원해 주시는 깊은 가르침을 받자없고 눈물을 흘리며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비록 부처님의 이와 같은 오묘한 음성을 듣자없고 오묘하고 밝은 마음이 본래 원만하게 항상 머무는 자리를 깨달았으나 제가 지금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음성을 깨달은 것도 곧 반년하는 마음이며 반년.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다 반년이죠. 이게 반년이라는 말은 얽히고 설킨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얽히고 설킨 인연, 반년이란 다 얽히고 설킨 마음이지. 여러분들의 마음도 내가 요만 가져야지 했어요. 나도 모르게 얽혀 설켜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얼기설기. 아니 가장 단순한 겁니다. 내가 편안하고 불편하고 요 안에서 그냥 단순한 구조 안에서 일어난 얽히고 설킴. 편안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 불편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살아보니까 여러분 편안한 게 많아요. 불편한 게 많아요. 편안한 것은 거의 망상에 자리 잡고 있고 불편한 것은 다 기억과 원망의 자리에 잡고 있네. 그래서 살아보니까 불편한 게 더 많아요. 왜냐니까 이미 나는 완전한 존재에서 뭔가 대충 좀 그래도 괜찮은 존재에서 불편한 존재예요. 안 그러면은 한정적이고 불완전한 존재인데 자꾸만 편안한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정적이고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다 불편해. 불만족스러워. 그래서 만족을 구하나 그 만족의 추억은 그다지 없네. 그다지 없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쟁투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살다가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그때가 좋았네 라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때가 좋았네 하는 사람은 그때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그때가 좋았네.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반년입니다. 반년. 그 반년의 마음이며 진실로 우러러 보는 것도 다만 이 마음에서 생긴 것이기에 진실로 기대하고 여기서 우러러 보는 것도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내지는 뭐처럼 해보고 싶고 따르고 믿고 하는 것도 이 마음에서 생긴 것이기에 감히 본래의 마음자리라고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문질서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죠. 마음도. 어떻게 하면은 안정화돼서 이 마음의 어느 정도의 질서, 안정성을 가지느냐는 노력이 인간 마음에 처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아마 많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안정이 삼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삼매에 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죠. 근데 실상은 알고 보면은 삼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 무질서를 질서화시키는. 그러니까 삼매라는 것은 무질서하지 않으려는 노력이지. 마음의 노력이잖아. 근데 그 마음이 결국 무질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삼매가 해결해줘요. 물리적 무질서와 심리적 무질서가 계속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 물리적 무질서와 심리적 무질서가 계속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한테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의 힘이, 그 지혜의 힘이 다시 그 무질서 하려는 것을 다른 차원의 회복이 아니지. 다른 차원의 유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유지. 회복이라면은 여기에서 그냥 도돌펴야지.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서양 의학에서의 정신이나 그 다음에 우리의 심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불안한 마음, 이상, 문제가 된 마음을 노마라, 일반적인 마음으로 노마라 시키려는 것이 그쪽의 노력이지만은 불교의 마음 공부는 이 노말이라는 것은 결국 노말이 아니라 무질서로 할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 정해놨잖아.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물리적, 심리적 무질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 차원 안에 있으면 무질서라니까. 그 차원 안에서는. 근데 그 차원 밖에서는요. 뭐냐면 무질서 해도 다시 어떻게 또 다른 질서로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을 달리한 지혜는 그 지금 차원을 달리한 해결 방안,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윗바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윗바사나를 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관. 관이라는 것은 견하고 다르지. 견이라는 건 바로 그냥 직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관이라는 것은 관조하잖아. 시공을 넘어서서 보는 것을 우리는 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윗바사나라고 해서 윗바사나에서 결국 지혜를 증득하느냐의 문제. 그것이 뭐냐면 차원이 다른 질서로서 유지가 되는 내용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만 이야기하면은 불교 공부에 있어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왜? 객가나 일가나 부동화 되지 않으면 지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객관성, 일관성, 부동성을 가지지 않으면은 지혜의 조건이 되질 않아요. 지혜를 증득할 수 있는 조건이. 그 선정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정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지혜를 수습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공부를 자꾸만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예?
내 마음의 차원을 더 높이,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 차원을 달리하는 마음을 삼매에서 부동의 마음을 깨달음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차원을 달리하는 마음을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살이는 그래도 낮밤을 알겠지만은 하루살이 아니고 낮살이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 생명체의 세상은요 낮이잖아. 밤이 오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그냥 낮이 세상의 전체입니다. 밤살이는 밤이 세상의 전체겠지. 적어도 하루는 살아봐야 낮과 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밤살이 낮살이의 차원하고 하루살이의 차원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생명에서 하루를 산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하루도 못 지내고 소멸하는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를 사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 해서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영장류 안에서 지식을 담보한 존재로까지 오게 됐지 어느 날 공중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아 저거야 뭐 갈비뼈로 그냥 우리가 만들어 여기 앞에 다 갈비뼈로 만들었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고 저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요 상태가 돼가지고 뭐 흙으로 빚어가지고 뭐 더 옛날에 참 무식했지. 더 꾼 거는 흙인 됐고 뭐 덜 꾼 건 백인 됐고 뭐 잘 익은 게 노란 거 우리가 됐다나 어쨌든 더 대단한 소리야. 어. 그 이야기를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진지하게 들었다. 우리 보이스카우트 지도 선생이 뭐 교회 다니는가 봐. 그런 소리가 와 이거 난 설득되더라고. 초등학교 3학년 입장에서 설득되잖아. 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지. 지금 우리가 본 입장에서는 진짜 참 뭐냐면 생명이 세포 차원까지만 오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에요. 단백질 차원에서 세포 차원으로 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노력인데 그 세포가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고 그 상황에서 쭉 지나가지고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단계로 보면은 그게 엄청난 사건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들을 무시하지 맙시다. 옛날 부처님 때는 부처님 나름의 정보가 있고 통찰이 있었다면 부처님은 적어도 그런 과학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가지고 통찰을 쭉 이뤄왔지만은 만약에 불교에서 여기서 지금 바다가 나왔기 때문에 산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한다면 요즘 내가 심심해서 옛날 허준 드라마를 간혹 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뭐 상기하고 하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우리 참선방에 제일 먼저 가면 하는 이야기가 호흡 잘못하고 뭐 잘못하면 상기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상기랑 피가 머릿속에 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많이 하면요. 피가 이쪽으로 몰리지. 왜? 고민이라는 게 뇌를 쓰는 거잖아. 뇌를 쓰면 당연히 어떻게 해? 피가 일로 몰립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참선하는데 릴렉스 안 하고 먼저 고민부터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상기병이 걸리죠. 머리가 맨날 무겁죠. 위가 무겁고 소화도 안 되고. 왜? 피가 다 이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예? 여러분 좀 이따가 점심 공양 할까이가 하면은 오후 시간 졸립잖아요. 왜 그래요? 피가 아래로 가죠. 소화시켜야 되니까 피가 아래로 가거든. 그리고 소화력이 힘이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피니까 아래로 가거든. 그러니까 오후 수업 어떤 상태로 들어? 이게 피가 없는 상태로 드는 거야. 졸립지. 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사람한테는.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 정도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체험상, 뭔상, 임상상 이야기를 쭉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참 보면 신기하죠. 옛날 하늘 보고 별자리 다 이야기하고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그 시간 계산해가 절기 만들고 뭐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지. 대단한 경험적 축적이고 뭐 그런 걸 갖다 사주팔자를 갖다 인간 임상의 축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주팔자는 임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천문학은
임상을 했지만은, 그건 나중에 뭐 파편으로 따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사주를 모아서 같이 역학을 있잖아. 집단으로 연구해 본 적이 있거든, 인간이. 그걸 그래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발전시켜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갖다 임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어쨌든 걔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리고 번음 현상까지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뭐 번음 현상이라 우리 오늘의 운세, 그거 다 임상입니다. 다 내 거 같잖아. 목요일 무슨 띠 보고, 내 이야기인데?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이제 뭐 소위 이야기해서 과일반화에 오르죠. 어. 어쨌든 그런 것 가지고 다 있는데, 그때 당시의 비유나 이거는 경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오늘날 비유는 좀 더 달라야 되죠. 오늘날 비유는 달라야지. 그러면 어떻게? 오늘날 비유에 맞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문명적 발견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옛날 언어에 에? 뭐냐면 매몰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그거 다시 재검토하고 생각해봐야 되잖아. 저는 그런 언어나 이런 언어 옛날에 뭐 불교 오면 외전 보지 말아요 그랬는데, 뭐 요즘 뭐 외전을 너무 탐독하고 공부하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내전,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부처님 말씀 해소는 전혀 안 돼. 오히려 지금 바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뭐냐면은 통찰을, 그들이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통찰을 불교에서 제공합니다. 불교에서 과학적 논쟁에 오히려 더 모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학자들, 특히 양자물리학자들 내지는 생물학자는 불교하면 고개를 탁 숙입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자기가 어떤 영감을 받을지도 모르는, 에? 영감을 받아야 가설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에는 가설을 먼저 세워야 되니까. 뭐 가설이 생뚱맞은 게 가설이 아닙니다. 거의 어떻게 확률상으로 90%, 95%, 99%가 가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실험이나 내지는 관측에서의 마지막 내용은 뭐죠? 99%에서 1%의 꼭다리를 따는 작업이에요. 가설이라는 게 너무 생뚱맞은 건 가설이 될 수가 없죠. 그 꼭다리 따는 걸 했을 때 그 꼭다리 딸 때 딱 따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불교적 영감이 가설을 떠받치는 힘을 받게 할 수도 있고, 그 꼭다리 따는 영감적 재료로, 에? 그런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 하는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할 만하지. 이렇게 훌륭한 불교를 공부 안 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그냥 나무라 다녀다라나 하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속이 터지지. 그러니까 제발 공부를 하자는 말이지. 앉아가지고 맨날 그냥 옷 이거 그냥 걸치가지고, 요즘부터 계급적 승려들끼리 그냥 뭐 어? 종산이 먼 산이 해가지고 그것까지 또 해가지고 더 해가지고 원론이 자기들끼리 계급 노름 다 하는데, 예. 아니 종사가 됐으면은 한 종의 스승으로 행동을 해야 될 거고,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될 거고, 원로가 됐으면은 이제 나는 빨리 은퇴해야 되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거고, 뭐 해야 될 거고. 아니 그걸 갖다가 예? 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그것이 좀 더 위에 또 우리를 덮는 덮개가 돼서는 되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자꾸만 더 하고, 그다음에 바깥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죠. 나야 뭐 안 알아주는 사람이라 누가하고 이야기하자 해도 뭐 할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들이 소위 이야기해서 막 일반인들한테 고민 들어주는 거 중요하죠. 그죠? 뭐 일반인들 고민 들어주고 막 그 이야기하고 밑에 있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역설적 이야기를 하고 해서 막 사람들 막 박수치고 하는 다 좋습니다.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 법문하고 좋습니다. 나는 가장 부러운 게 달라이라마가 심리학자들, 정신과 의사들하고 대담하는 프로를 한번 봤는데 참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학자로서 한 부분에 일가된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하고 달라이라마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에서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근데 물론 미산 스님이 가 있을 때 지금 내강 연구원인가 하여튼 그
하고 계십니다만은 불교에서 과학자들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해가지고 쫙 모으라면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아유 그 이야기 못해서 뭐일까? 왜 그래요? 과학자들하고 지금 우리가 대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충분히 그들이 흠모를 하고 있으나 그 부처님 가르침을 매개로 그 제자들이 바깥에 과학자든 사회학자든 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왜 능력이 안 돼?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어떤 공부 안 했어야 돼? 이렇게 싹 다 그냥 청정시민 본마음으로 다 퉁쳐가지고 다른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본마음 이야기하면 듣겠어요? 팽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본마음 하면은 원래 마음이라는 거죠. 원조라는 이야기잖아. 아 이게 창조론하고 뭐 달라요? 원래 따지면은 어. 아니 신이 있으면은 창조니 피조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이 없을 때는 인가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인가라는 법칙은요 창조론하고 다르잖아요. 논리적 구성상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니까 본 마음하고 이렇게 하면 아니 본 마음이 있고 미혹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미혹해서 중생이다 원인과 결과잖아. 예? 그래서 본 마음 원인에서 미혹하지 않으면은 중생이 아니다 원인과 결과잖아. 다를 게 없다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날 과학하고 이야기를 못한다니까. 오늘날 과학하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자기들이 뭔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이래 이야기하면 인간은 어떻게 창조론으로 갔습니까? 갔습니다. 논리적 전개 구조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도저히 신을 어떻게 규명하고 내지는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이에요. 도저히 신이라는 뭐냐면은 인격 내지는 신격을 어디에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순수 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성, 내셔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칸트는 세련된 신학자입니다. 칸트는 세련된 신학자입니다. 왜? 신 이야기하는 싫고 신 빼고 이야기하고 있겠지. 뭐냐면 니체는 신은 죽었다 했잖아요. 예?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신은 죽었겠어요. 신에서 자유로웠겠어요.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신은 사르트는 그렇게 절규를 했을지 몰라도 신은 안 죽었어요. 니체 입장에서는 신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신이라는 것에서 실존이라는 것에 중심을 놨지만 신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해서 그냥 내뱉잖아. 많이 넘어가가지고 니체보다 더한 사람이 지난번에 도키스 만들어진 신. 책 제목이잖아. 에? 만들어진 신.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사상가들은 그 이야기하기 두려워해요. 왜요? 왜 두려워요? 그 그림자가 있거든. 극복하고 싶지만은. 그런 것들이 역사고 우리 안에도 그대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붉은 과일 오른쪽에 놔야 돼 왼쪽에 놔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오른쪽에 놓는다니까. 그런 심정이랑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붉은 과일 오른쪽에 넣느냐 왼쪽에 넣느냐 계속 그러고 앉아 있으면은 내지는 그 제사상 차리고 있으면은 오늘날 우리 지적 세계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단 말이야. 답답하죠. 오늘 뭐 진도가 전혀 안 나가네. 자, 원컨대 부처님께서 가엾게 여기시오 원만한 법음을 베풀어 저의 의욕의 뿌리를 뽑아서 최상의 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반년으로 생긴 마음으로 법을 듣고 있으니 이 반년으로 생긴 마음을 부처님 초기 경전에서는 유신경 경음치라고 해요. 그 반년으로 생긴 마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의심이라고 해요. 이게 반년, 유신견, 개금치, 의심 하는 것이 반년의 마음입니다. 이 반년의 마음의 시작을 욕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 이 감각적 욕망의 시작을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악이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뭐냐니까 자의식입니다. 자의식. 나만 생각하는 이기. 이기. 나라는 것에 의해서 욕망이 일어나고 욕망하고 나의 차이는 찰나지간의 차이지.
예? 욕망의 주체가 나일 수밖에 없으니까 욕망이라고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뭐냐면 욕망의 주체가 나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표시가 안 나는, 그래서 말로 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이기라고 표현했지만은 욕망과 나 사이를 구분할 수 없는 그 마음, 나에서 욕망이 일어나고 그 욕망들이 만들어낸 게 어떻게 유신견, 개금치, 의심 하는 반연하는 마음을 이뤄냈다. 더 명쾌하잖아. 다 듣고 그냥 목요일 날 초기 붙이는 거다. 생긴 마음으로 법을 듣고 있으니 그 법도 반년일 뿐이라서. 그래서 유신경 개금지의 회의적 의심으로 법을 듣고 있죠. 예. 본맘 참맘 하는 사람들은 계속 교육된 불교, 중세불교 이후의 그 흐름 속의 반년에 의해서 불교를 바라보려고 그러겠죠. 여러분, 아니, 그, 뭐냐면, 아함, 방등, 반야, 법파, 열반하는 오시교판, 천태지희가 했다잖아요. 수나라 사람입니다. 천태지희가 수나라 사람이라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아음시, 그 다음에 아함, 방등, 반야, 법파, 열반 하는 오시교판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불교 책이 수입돼 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분류를 한 거야. 이 분류가 대장경이 됐다고 그랬죠. 대장경은 경전을 모은 것도 중요하지만 경전을 분류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장경이란 대장경은 경전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대장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한 경전만 가지잖아. 한 경전만 가지는 거를 갖다 우리 화엄종에는 어떻게 화엄경만 가지면 됩니다. 법화종에는 법화경만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화엄경만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화엄경이 최고라고 해서 화엄종 이렇게. 그럼 이 최고로 올라오는 단계가 있겠지. 그걸 교판이라고 잡은 거예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대장경화 되는데, 대장경화 되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계속 불교를 봐왔어요. 계속 불교를 봐오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해오고, 그 다음에 선의 전례에 따라서 선도 달라지잖아요. 조사선, 가나선 하면서 달라져서 여기까지 쭉 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다 잡혀져 있겠지. 뭐로? 개금치견으로. 그래서 오늘 연구를 해보니까, 예?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에 이거는 천대지 그때 당시 그 사람의 정보력으로 이런 생각을 해냈다는 것은 탁월합니다. 천대지일은 천재입니다. 천재. 감히 제가 그냥 입으로 이게 범접할 수 없는 천재입니다. 그때 당시 어학 능력이나 불교를 이렇게 책만 보고 가려 뽑는 능력은 우리나라 금세 근대 불교학이 돌아가 100년 안에 그런 사람, 천태지휘 같은 사람 없어요. 다 공부 잘했다고 뭐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야. 우리 스승들이나 다 스승의 스승들이나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니 그 정보력으로 그 끝까지 만들어냈다는 것은 탁월했죠. 그 탁월한 배경을 저는 보냐니까 수나라의 중국 통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나라의 중국 통일, 그 통일의 주변 환경에 있어 완전히 천태지는 불교를 통일시킨 거예요. 불교 공부를 아니 섭렵한 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생각대로 그 사람들 아니 임재 스님이 그때 당시에 막 해능이라는 스님은 뭐냐면 선불교를 주창해낸 사람으로 탁월한 사람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뭐냐면 공안들은 싹 다 임재선에서 나오는 이야기. 임재 탁월하지. 그때 당시 그 교학불교에서는 화엄학 화엄학 하면 화엄경하고 다른 중국 불교에서의 학문 화엄경을 모티브로 한 학문을 화엄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상조사 법성계 있잖아요. 법성 원륜무 이상하는 게 그게 다 화엄교학에서 나오는 뭐냐면은 이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 주류 불교사에서는 화엄학이 유행하는데 이래 이야기하는 거뭐 중국 불교사를 사상사를 새로 강의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화엄학이 유행하는데 그 화엄학이 유행하는 주류 불교가 있고 당연히 이 화엄학은 당시 유교나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학문화 시키지.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언어도 어렵고
한문 자체가 어려워. 굉장히 어려운 불교인데 형이상학을 이야기했으니까. 요걸 장면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그 화엄학을 실천적으로 좀 얻어를 순화해서 당시 노장의 중국적 마인드를 가지고 전용해낸 것이 조사선 하는 불교입니다. 조사선 하는 불교. 그러니까 이런 불교에 혼숙되어서 나중에 송나라 망해가지고 남성시대 반화선이 생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신비화됩니다. 그러한 신비화되는,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하는 것 자체가 본래 무일물, 원래 한 물건도 없다라고, 이게 뭐 의사 뭐냐 성가구감에 나오고, 성가구감이라는 건 서산대사가 그때 당시 다루던 선어록의 일부분을 갖다 모은 거거든. 그거 가지고 조선시대는 책이 없어요. 대장경 다 그냥 소실됐잖아. 그리고 공부도 못하는, 공부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니잖아. 천민에 들어가고 뭐 중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이였으니까. 그래서 그 삼가고감이라는 책 한 권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불교 성단을 유지시키던 그런 아주 그냥 좀 그 어려운 시기에 서산 스님이 만드는, 그 안에서 본래 무일물 하는 것도 있고 막 우리 지금 의식집에 나오는 뭐 거의 선법문은 삼가고감에서 따온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은 해오던 행해오던 것들이 다 우리한테 지금 훈수돼 있다고. 영양 다 그 언어가 자기도 모르게 그 언어로 쓰고 그런 문화가 돼 있고. 여러분, 우리 법당에 처음 오면 사람들이 놀라는 게, 아니 어떻게 상가에 절이 있습니까? 절이랑 당연히 기아집 안에 있어야지. 그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하죠. 부처님께서는 기아집에 사신 적이 없어요. 부처님 벽돌집에 살았잖아. 가보면은, 그럼 인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처님 기아집 안에 있는 거 보면은 이상 안 하겠어요? 오늘 부처님이 벽돌집에 있어야지. 어? 안 그러면 동굴 안에 있든지 석실 안에 있든지. 왜 기아집에 있어? 기아집이란 한국적 문화 안에서 이루어진 거지. 왜 기아집 안에 있겠어요? 중국도 가면 기아집에 있습니다. 왜 불교가 부처님이 기아집 안에 있어? 불교 최초의 절은 백마사입니다. 백마사. 그 내가 옛날 군대 갔을 때 한 부대가 백마부대고 그 법당 이름이 백마사야. 어. 그 백마사잖아요. 백마사가 책 보면 최초의 절 이래 나오지만은 실은 최초의 절이 아니고 백마여관입니다. 여관. 백마라는 여관에 저 뭐냐면 실크로드에서 스님들이 와가지고 머물면서 거기 불상 놔두고 의식 집진을 한 거예요. 그 최초의 절이 어디예요? 여관입니다. 여관은요, 당연히 그때 호텔이니까 귀하집이지. 부처님 어디 있어야 돼? 귀하집에 있어야지. 부처님 귀하집에 있었던 이유는 호텔이라 그래. 그때 최고 좋은 집은 귀하집이니까. 그잖아요. 요즘은 5성급이지만 그때는 기아 딱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아, 이건 여관집에서 최고고. 기아라는 것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옛날 한나라 시대 때, 한나라 후한 때 기아집이라는 가장 좋은 집이지. 흙을 구워가지고 지붕을 만들었으니 가장 좋은 집이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아집에, 가장 좋은 집에 호텔에 부처님이 계시고 거기서 의식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어떻게 기아집이 절이 된 거예요. 절이 된 거예요. 그래도 예정을 못 잊어가지고 아직도 굴 파가지고 부처님 집어넣은 게 석고람도 되고 뭐. 어. 굴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아집이 이상하잖아. 이게. 어? 굴 파야지 이게 왜? 그러니까 굴이 없으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게 석고람 아니요. 인공굴이잖아. 인공굴. 그러니까 굴에 대한 그만큼 집착이 있었다는 거지. 싹 다 기아집 됐어. 앞으로 100년 지나면은 절이 기아집에 있어야 돼요? 상가에 있어야 돼요? 상가에 있을 줄도 몰라요. 하긴 그때가 불교 없을라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개금치죠. 개금치죠. 유신경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나의 직접 경험이라 했잖아. 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 앉아 있잖아. 누가 앉아 있어? 내가 앉아 있을 때 유신경입니다. 내가 앉아 있는 것은, 거기다 믿음은
아니, 그거에 대한 알면 확신이잖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의심해 본 적이 없고, 그거 의심하면 병원 가야 됩니다. 이거 내가 안 앉아있고, 이거 연희심이 앉아있네. 이러면 병원 가야지. 해리 증상이야, 뭐야.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유신경 개금치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 유신경 개금치 상에서 내가 이래 이야기해도 뭐로 내 이야기를 들어? 의심으로 들어. 에이, 설마 그럴까 봐. 응? 저 사람 저래 이야기하면 사입이 아니야? 똑바로 이야기해도 사입이라고 그러대. 아니, 어떻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마치 정설을 해요. 나는 깜짝 놀란 게, 난 남의 강의를 잘 안 듣는데, 어쩌다 그냥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뭐라는지 아직도 전태지의 오시교판을 정설인 양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있어. 야, 큰일이지. 예? 그래서 어떻게 화엄경을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7일 안에 설인 게 화엄경이래. 졸도합니다. 그거는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믿은 신념 체계지. 예? 화엄경이 최초로 설법했다는 화엄종 사람들의 신념이지. 읽어보니까 화엄경에 우리 세주명품 읽었잖아. 뭐라 나왔어요? 그때 부처님이 깨달으셨다. 그래서 깨달음부터 이야기가 나오거든. 이거 딱 사람들이 책 이제 수입돼 왔어요. 그죠? 보니까 다 한때에 뭐 사이국, 기수국, 도건에 일하고 있는데 환경만 해. 그때 부처님이 깨달으셨다. 하니까 어느 게 제일 원조야? 환경이 원조죠. 그런 거요. 그때 사람 입장에서 너무 명확한 거잖아. 네? 너무 명확한 거죠. 아니, 여러분 어디 뭐 가서 식당에 원조집 있으면은 막 원조집들이 있어요. 어느 집이 원조요? 그거 하려면 그 동네 오래 다녀야 돼요. 원조집 하려면은 식당도 원조집 하려면은 그 동네 오래 다녀야 되는데 아니고 처음 가보면요. 내가 들어간 집이 원조집이지. 어. 마치 그냥 그 동네 가서 하나 먹고 와가지고 다 먹어본 양 이야기 하잖아. 응? 아니, 그렇듯이 그런데 하물며 불교 아니 전적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전적이 예? 번역이 실천한다가 몇 년이고 진제가 몇 년이고 그 사람들 생각 안 하지. 그냥 진제 삼장이 받아들일 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제일 먼저인갑다. 뭐 해가지고 나중에 천태대사가 남북주제나 수나라에서 보니까 이게 제일 먼저인데 화엄시가 제일 먼저인가 봐. 그래도 기초적으로 보면 암시가 유마경, 승망경은 방등시가, 반야경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법화 열반. 열반은 죽는 거잖아. 그건 맨 나중에 나와야지. 단순한 거 이게. 이렇게 한 것이 그걸 아직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야, 답답하다. 내 아는 비구리도 그러고 앉아있고. 큰일이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 떠들고 다니는 게 사람들은 다 또 그렇게, 하긴 사람들이 불교 진지하게 안 하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그 법도 반년일 뿐이라서 법성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법성을 얻은 것, 지금 우리나라 불교 전체는 법성을 얻은 거 아닙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유명한 비유죠, 그죠? 손으로 달을 가리키며 다른 사람에게 보일 경우 그 사람은 손가락으로 인하여 달을 보아야 마땅할 것인데 만약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다만 달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까지 잃어버릴 것이다. 누가 이렇게 불교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저도 오늘 지금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궁리를 하고 공부를 해봐야 될 이야기죠. 저하고 같이 가면서 이런 것이 불교적 목적. 이런 것이 내 내면의 열반이고 그 열반이 세상에 구현되는 것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저는 제 견해에서 설득을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안락한가 편안한가 어떻게 서로 반년이 아니라 인연으로 모인다면은 그게 불교죠. 그게 불교죠. 그래서 손가락 보지 말고 달을 봐야 될 거잖아. 손가락 보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느 제일 잘 돼서 가보면은 그 스님이 열심히 잘 사는 것도 있지만은 아유 우리 스님은 서울대 나왔대.
손가락 본 거예요? 달 본 거예요? 손가락 본. 아유, 우리 절 요번에 그냥 불사해가지고 절 이만큼 만들었대. 손가락 본 거예요? 달 본 거예요? 어. 이 다리라는 것은 예? 손가락은 가리키는 사람의 입장이나 이걸 가르치는 사람의 소유이지만은 달은요 우리 모두의 것이죠. 부처님의 것이기도. 그게 다릅니다. 손가락과 달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보편적인. 그 다음에 그것이 나도 쳐다볼 수 개별적 있는 것이죠. 아, 중요한 것이죠. 그런 거 안 차리고 아이고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이렇게 구분한다면요. 아직도 저것으리면 뭐 차별 지지 마라 차별 지지 마라 하는데 신도들은 막 그거에 차별 진다고 난리야. 어쩌고 저쩌고 난리야. 그런 것들이 굳이죠. 손가락까지 잃어버릴 것이다. 왜? 그 손가락은 대대갑니다. 계속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나? 발 아파서. 손가락을 지금 폼지기려고 들었지. 알고 보면 목적은 이 손가락에 있을까? 달에 있을까? 지한테 있을까? 왜냐하면 이는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밝은 달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달 이야기 해야 되는데 시간 다 됐습니다. 마칩니다.